7월 19일 집합의 연산.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연산을 하면 자연수하고 자연수를 더하면 자연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연수하고 자연수를 더했는데 칠각형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자연수하고 자연수를 더하면 숫자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와 숫자의 연산은 숫자가 된단 말이에요. 실수든 허수든 간에. 허수와 허수를 연산하면 허수가 될 수도 있고 실수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복소수와 복소수를 연산하면 복소수가 되는 거지. 그죠?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은 집합과 집합의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무조건 집합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집합으로 표현이 돼야 돼. 자, 첫 번째는 약간 덧셈과 비슷한 연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연산은 이름이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말만 들어도 알 것 같지 않아요? 집합 A와 집합 B의 합집합. 합집합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A 유니언 B 이렇게 씁니다. 유니언 B 이렇게 A와 B의 합집합. 쌤 읽을 때는 A 합 B 이렇게 읽을 거야 앞으로. A 합 B 이렇게 A U B 읽을 수도 있고 A 합 B 읽을 수도 있는데 보통 나는 그냥 A 합 B 이렇게 읽습니다. A 합 B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라는 원소들을 모아놨는데 X가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인 B의 원소인 원소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을 A 합집합 B라고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간단한데 A와 B가 이렇게 일부분은 겹칠 때, 뭐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어요. 안 겹치면 여기를 공집합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럴 때 이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을 A 합집합 B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 3, B라는 집합이 2, 3, 4라고 하면 A 합집합 B는요 1, 2, 3, 4가 되는 거예요. 1, 2, 3, 4. 여기 들어있는 원소를 모두 모아주는 거예요. 단 똑같은 애는 한 번만 쓴다 그랬죠. 1, 2, 3, 4 이렇게. 요게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집합. 정말 많이 들어봤죠. 교집합. 너하고 나하고는 교집합이 이렇게 없잖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뭐 그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 그 저기 뭐야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너하고 나는 교집합이 너무 없어. 너무 안 어울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인데.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이라고 말하고요. 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왜 없죠? 영화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대사로도. 기호로는요. A 나 이거 인터섹션이라고 해요. 교집합을 인터섹션이라고 하는데 이 I는 많이 쓰잖아 다른 데서. 그죠? 그래서 N을 씁니다. N을 요렇게 써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A 커피 이렇게 해요. A 커피. A 캡 모자 있죠. 캡 모자. A 캡비 이렇게 읽는데 나는 그냥 A 교비 이렇게 읽을 거야. A 교비. 그럼 교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X라는 원소를 모았어. X라는 원소를 모았는데 X가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의 원소도 되는 애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굉장히 쉬운데요. 여기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원소들만 모아놓은 집합을 교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요거 A가 1, 2, 3이고 B가 2, 3, 4일 때 A 교집합 B는 2하고 3이 되는 거예요. 2하고 3. 그래서 A하고 B가 요럴 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요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1, 여기 2, 여기 3, 4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런 식으로. 교집합을 여기다 이렇게 같이 써줘.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서로소가 있어요. 서로소. 자연수에서의 서로소는 뭐야? 자연수에서의 서로소.
실수에서의 서로소. 실수에서의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를 서로소라고 해요. 공약수가 없는 애들. 공통인 약수가 없는 두 수를 서로소라고 하고요.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교집합이 없을 때. 교집합이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요. 교집합이 없는 두 집합을 서로소라고 합니다.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서로소가 뭐예요?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서로소가 뭐예요? 교집합이 없습니다. 교집합이 없는 게 서로소야. 뚜루룽 봐봐. 딱 끝나고 딱 다음으로 넘어갈 때 뚜루룽.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두 가지 끝났어요. 이거 이제 그 두 가지만 배우면 됩니다. 여집합과 차집합이 있는데 첫 번째 전체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집합에 대하여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하고 싶을 때 처음에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키가 180이 넘는 남학생, 그냥 180이 넘는 학생을 찾고 싶어. 그럼 180이 넘는 학생을 찾고 싶으니까 학생이 전체가 되는 거야. 학생이. 근데 생각해보면 학생이 전체면 이 지구 전체의 학생을 전체로 잡아야 될지 아니면 우리나라 학생들을 전체로 잡아야 될지 좀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집합을 먼저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집합을 볼 때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런 식으로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이런 식으로 전체 집합을 먼저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때 그 전체 집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U로 나타냅니다. U로 나타내요. 전체 집합을. 자, 그래서 세 번째 집합의 연산. 세 번째 집합의 연산은 여집합입니다. 여집합. 이 여는 어디서 들어봤죠? 여를 어디서 들어봤냐면 여러분이 그 경우에서 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걸 여사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뭐 적어도 한 명이 뭐 할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했던 기억나요? 그게 여사건이었어요. 여사건. 네, 집합의 나머지를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집합은 기호로 기호는 아는데요. 나 이게 까먹었어 단어를. 원래 이게 영단어를 잘 모르거든요. 네. A의 여집합을 A 위에 이렇게 C를 써서 표현하는데 이 C가 무슨 단어인지 까먹었어. 네, 아마 써있을 거야 거기. 써있을 거야. 네, 중요치 않습니다. 선생님이 말할 때는 A 여 이런 식으로 말할 거야. A 여 이렇게 말할 거고 A 여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A 여집합. A 여집합은 그걸로 나타냈을 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냈을 때 X를 모았는데요. X가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서 당연히 전체 집합의 원소이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의 원소가 아니면 아예 논할 가치가 없어요. 무조건. 그러면서 X가 A의 원소가 아닌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죠. 전체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들어있는데 A 밖에 있으면서 전체 집합의 원소인 여기 부분에 원소를 모아놓은 것을 A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A 여집합. 여집합은 좀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아직 안 나오네요. 하고 할게요. 네 번째, 차집합. 차집합은 A 차집합 B 이렇게 나타냅니다. 똑같아요. 빼기예요. 자, A 차집합 B는 X를 모아놨는데 X가 A의 원소이기는 한데요. B의 원소가 아닌 원소들을 모아놓은 거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여기 A에서 B를 빼버리고 남는 부분 여기 속하는 원소들 요게 이제 A 차집합 B야. 아까처럼 A가 1, 2, 3이고 B가 2, 3, 4면 여기 A 차집합 B는 1이라는 원소만 갖는 새로운 집합. 이게 차집합입니다. 차집합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있잖아. 지금 네 가지 배웠거든요.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 합집합은 두 개의 집합의 모든 원소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합집합은 여기가 5월이에요. 5월.
조건지시법으로 나타냈어요. 여기가 5월이야. 여러분 책에는 또는이라고 아마 쓰여있을 거예요. 또는. 예. 교집합은 두 개의 집합의 공통된 원소를 모으는 거거든요. 여기가 and예요. and. 네. 그 다음에 여집합. 여집합은 x가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서 a의 원소는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and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전체 집합의 원소인데 a의 원소는 아니다.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돼. and야. 그 다음에 차집합은요. a의 원소이긴 한데 b의 원소는 아니어야 돼요. 두 가지 조건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and예요. 그래서 5월이 들어가는 거는 합집합밖에 없고요. 나머지 여집합, 교집합, 차집합은 전부 and입니다. 전부 and야. 이것도 기억해두면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여기 있는 것들은 미안하지만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A 합집합 A의 여집합. 자, 이거 외우기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세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전체 집합 딱 쳐주고요. A밖에 없으니까 A를 딱 쳐주고요. 합집합이잖아. 합집합은 A에 들어있는 원소와 A 여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를 다 모으겠다는 얘기거든요. 다 모았더니 이게 전체 다 색칠됐네. 그죠?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오늘 잘 안 보여요?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 교집합, A의 여집합. 자, 교집합은 뭐라 그랬어? 공통된 원소를 모아놓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A에 들어있는 원소와 A가 아닌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공통적인 부분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있을 수 없죠. A가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A에 들어있는 원소와 A 여집합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서 공통된 애를 찾으라잖아. 있을 수가 없죠. 오케이?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전체 집합의 여집합. 여집합이 뭐 하는 거라고요? 제외하는 거예요. 전체 집합을 제외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겠죠? 공집합입니다. 공집합. 여집합은 제외하는 거예요. 정이 졸려요? 공집합을 제외할 거야. 그럼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공집합을 제외하라는 건 뭐야? 아무것도 제외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제외하지 마라. You can do anything 이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학하고 좀 다르네요. You have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튼 공집합을 제외해라. 그러니까 전체 집합 전부 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무도 나가지 마. 뭐 이런 뜻이야. 아무도 나가지 마 이런 뜻. 네. 3번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여집합이 두 번 붙으면 다시 A로 돌아옵니다. A가 아닌 게 아닌 거야. A가 아닌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다시 A가 됩니다. 오케이? 렌즈 때문에 아픈 거예요, 눈이? 걱정된다. 괜찮아? 이건 A, 이거 중요해. 이게 중요합니다. A의 여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이 나머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나머지. 그래서 전체에서 A를 빼라.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어. 전체에서 A를 제외해라. A 여집합. 이렇게. 자,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쓰실 거예요. 지금 한번 배워서 계속 쓸 겁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막 튀어나와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선생님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은 뭐라고 알려줬냐면 A 차집합 B가 보이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보이면 A 차집합 B로 바꿔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문제에 A 차집합 B가 나왔다. 그러면 A 차집합 B를 계산할 줄 아느냐 이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바꿀 줄 아느냐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이면 그냥 무조건 바꿔라 이렇게 알려주셨을 정도거든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자,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집합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때 이제 A 차집합 B, A 차집합 B는 A에서 B를 뺀 여기에요. A에서 B를 뺀 여기.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한번 따져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자, 일단 빨간색으로 A를 색칠할게요. A는 여기야. 됐나요? 파란색으로 B의 여집합을 색칠할 거야. B의 여집합은 B의 바깥쪽입니다. 그러면 교집합이니까 공통의 부분을 찾으라는 거잖아. 공통의 부분. 그럼 이 바깥쪽 부분, 이 바깥쪽 부분은 공통이 안 됐죠. 공통이 안 됐는데 요 부분, 요 부분. 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같이 색칠된 요 부분은 공통이 됐죠. 근데 여기 가운데, 여긴 또 공통이 안 됐죠. B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치? 아, 그래서 야, 다 지우면 어떡하냐. 여기만 된다. 여기만. 그죠? A 교집합, B 여집합이 여기만 돼요. 그러면 둘의 벤다이그램 똑같죠. 둘의 벤다이그램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또한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A라는 집합에서 교집합만 쏙 빼면 여기가 남죠. 그죠? 또한 A 합집합 B 이 전체, 이 파랑 전체에서 B라는 집합을 쓱 빼버리면 여기만 남아요. 그죠?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 아셔야 돼요. 네 가지 다 아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다 알아야 돼. 내가 다 알아야 돼. 특히 얘네 둘은 정말 그냥 무조건 많이 나오고요. 얘는 나중에 원소의 개수 계산할 때 많이 써요. 원소의 개수 계산할 때 많이 쓰니까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어딨지? 이거 필수 예제 5번 한번 풀어볼게요. 필수 예제 5번.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미지수 구하기. 자, 두 집합 A하고 B가 있어요. 지금 A라는 집합 안에 요런 원소들이 들어있는데 이 스몰 a가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얘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얘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A 교집합 B가 2,5래요. 교집합은 뭐야?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를 모아놓은 새로운 집합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2와 5가 A, B에 모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모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A를 보니까 2는 들었는데 5가 없어요. 5가 없어. 아, 그럼 얘가 당연히 5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4가 5가 돼야 되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란 말이지.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 A가 1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A라는 집합은 2, 3, 5가 되고요. B라는 집합은 A에 1 대입하면 2, 4, 5가 됩니다. 아, 그러면 A 교집합 B가 2, 5 요구르트 2, 5 딱 나왔죠? 조건이 부합되기 때문에 A는 1이 되는 거야.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면요 얘가 0이 돼요. A가 마이너스면 얘가 0이 돼. 그러면은 얘가 2를 갖지 않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조건만 알고 나면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필수 예제 6번 조금만 버텨. 왜냐면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꼭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 문제들이 뭐 2개 정도 있거든요. 그걸 하려면 여기를 조금 알아야 돼. 그래서 자, 6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하여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A가 전체 집합 U의 여집합에 포함된대요. 어? 전체를 제외하면 뭐가 남죠? 공집합이 남죠. A가 공집합에 포함된다.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죠.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죠. 어떤 경우는 옳을 수도 있어. A가 공집합인 경우에는 옳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공집합이 아니라면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 공집합에 포함될 수는 없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2번 A 합집합 B가 A에 포함된다. 이건 틀렸죠. 반대로 A가 A 합집합 B에 포함되겠죠. A 합집합 B는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모두 모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가 A 안에 들어갈 수는 없죠. A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원소들까지도 갖고 있으니까. 오케이? 성남고등학교 전체가 성남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2학년, 3학년도 있으니까. 3번 A 교집합 B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거는 암기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교집합은 당연히 저기 들어갑니다. 교집합은 뭐라 그랬어? 교집합은 A와 B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집합만 원소만 다시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B에도 포함되고 A에도 포함돼야 돼요. 이거 맞습니다. 4번이 전체 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여기 교집합 여기 여집합이야. 그러면 전체 집합 차집합 B로 바꿀 수 있어요. 전체 집합에서 B를 빼면 뭐가 된다?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B가 아니고 B의 여집합. 5번 전체 집합이 A 합집합 B에 포함된다? 이건 아닐 수도 있죠. 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거는 맞죠. A 합집합 B건 뭐건 간에 전체 집합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전체 집합이 A 합집합 B에 들어간다? 그건 아닐 수도 있죠. 성남고등학교 학생 전체가 1학년과 2학년을 모아놓은 집합에 들어간다. 안 될 수 있죠. 3학년들도 있잖아, 이 안에. 그죠? 예.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5번은요. 그렇게 공부해 두시고요. 필수 예제 8번 볼게요. 좀만 버텨요. 아직 할 게 많습니다. 아직 안 말라봤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집합 A는 A, B, C, D, E. 원래 오늘 나 원소의 개수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다는 못하겠다. 이렇게 있대요. 여기 보니까 A 교집합 X가 X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흡수 법칙이라고. 흡수 법칙. 흡수 법칙은 뭐냐면 포함 관계를 가진 두 집합을 연산하면은 두 개를 연산했는데 얘가 이렇게 그대로 나오면서 마치 X가 A를 흡수해버린 듯한 이런 모양인데 이런 법칙은 흡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A하고 X하고 공통된 원소를 모을 거거든요. 공통된 원소를 모았는데 X가 전부 공통되었대. A하고 X의 공통된 원소를 모았는데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전부 공통이래. 그럼 무슨 얘기야? 바꿔 얘기하면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A에도 들어있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A에도 들어있더라. 그럼 무슨 얘기냐면 A가 이렇게 했는데 X가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조금 빼져나왔어. 이렇게 빼져나왔어. 그러면 A와 X의 교집합은 여기지 X 전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쵸? 그럼 무슨 얘기야? X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X 안에 쏙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겹쳤겠지. 그죠?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 뜻입니다. X에 이렇게 포함됐었으니까. 반대로 A 차집합 B와 X의 합집합. A 차집합 B에 들어있던 모든 원소와 X에 들어있던 모든 원소를 다 모았는데도 X밖에 없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원소 중에서 잘 들어봐.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서 X에 안 들어있는 원소는 없었단 얘기죠. 만약에 A 차집합 B라는 집합이 X와 관계없는 이런 원소들을 갖고 있었다면 그 합집합은 그걸 전부 다 모으는 거기 때문에 X라고 말할 수는 없죠. 여기가 없었단 얘기야. 여기가 아예 없었단 얘기야. 그쵸? 그러니까 A 차집합 B라는 집합이 X 안에 쏙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걸 다 모았을 때도 X가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거지. 오케이? 예, 그래서 요거는 뭔 소리냐? X가 A 차집합 B를 포함한다. 이런 소리예요. 오케이? 예, 여기가 좀 어렵다 하더라고요. 흡수 법칙이 좀 어렵다 하더라고요. 흡수 법칙. 그러면 X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A의 부분 집합인데 A 차집합 B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러니까 X는 A, B, C, D, E라는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A에서 D와 E를 뺀 A, B, C라는 집합은 또 포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즉 지난 시간에 풀어본 거랑 똑같죠? X는 얘의 부분 집합 중 A, B, C를 모두 포함해야 되니까 지워서 2의 제곱계 4개 집합 X는 4개 있습니다. 성태 이해했어? 더 늦기 전에 집합 빨리 공부하세요. 집합 얼른 공부하셔야 됩니다. 큰일 나요. 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기 오늘은 집합의 연산 법칙까지만 좀 할게요. 집합의 연산 법칙까지만. 요즘 복잡해요. 요즘 많이 복잡합니다. 집합의 연산 법칙. 첫 번째는 교환 법칙이야. 교환 법칙. 교환 법칙 뭔지 알죠? 교환 법칙 이제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가 같다.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랑 같다. 이게 교환 법칙이잖아요. 이제 실수에서의 교환 법칙은 덧셈하고 곱셈에서만 성립하거든. 여러분이 이게 무조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덧셈과 합집합이 성질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보통 맞아요. 보통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곱셈과 교집합이 성질이 비슷하다고, 똑같은 게 아니고 성질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보통 맞아요. 보통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환 법칙은 A와 B의 합집합과 B와 A의 합집합은 같다. 합집합은 뭐 누굴 먼저 모으든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는 같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 강의실 안에 있는 여학생이라고 해도 둘이고, 여학생 중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그러면 둘이고, 똑같다는 거죠. 교집합은.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합법칙인데요. 결합법칙하고 분배법칙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결합법칙하고 분배법칙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합법칙은 뭐냐면 A 합집합 B 합집합 C 또는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합집합만 2번 하거나 교집합만 2번 할 때 앞에 거 2개를 먼저 하던 뒤에 거 2개를 먼저 하던 관계없다는 거예요. 합집합만 쭉 할 때, 교집합만 쭉 할 때도 앞에 거 2개를 먼저 교집합을 하고 C를 교집합하든 뒤에 거 2개를 먼저 교집합하고 A를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합법칙. 결합법칙이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는 결합법칙 알려주고 나서 뭐 하라 그러냐면 다음 계산식에 몇 번째 줄에서 결합법칙을 사용했냐, 이렇게 1학년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럼 결합법칙은 뭘 보고 찾으면 되느냐 하면은 괄호가 생기는 줄이 있어요. 괄호가 갑자기 탁 생겨. 그 줄이 결합법칙을 사용했을 확률이 높아요. 괄호가 탁 생기는 줄. 자, 요 단어는 분배법칙 때문에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배법칙 때문에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여러분 5 곱하기 A 마이너스 2B 이러면 어떻게 했었냐면 5 곱하기 A 하죠. 5 곱하기 2B 하고요. 가운데 마이너스를 그대로 뺐어요. 이렇게. 가운데 마이너스를 그대로 이렇게 빼죠. 똑같아요. A 합집합 B 교집합 C
반대여야 돼, 반대. A 합집합, B 합집합 C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야. 순서 상관없어. 근데 이렇게 반대일 때, 여기랑 여기가 다를 때, 다르면 A 합집합을 얘한테 분배해서 A 합집합 B를 찾고요. A 합집합을 얘한테 분배해서 A 합집합 C를 찾은 다음에 가운데 교집합을 그대로 빼요. 이렇게 계산할 거야. 이렇게. 근데 딱 진짜 집에 와서 꼭 공부해야 돼. 분배 법칙은 요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A 합집합이 똑같네. 아, 그러면 A 합집합이 앞에 있고 여기는 B, 여기는 C였는데 아, 여기 교집합이 들어있었구나. 이렇게. 마치 뭐랑 똑같아요? 인수분해하고 똑같아요. 인수분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분해. 묶어내는 거죠. A 합집합이 똑같으니까 앞으로 묶어내고 나머지 애들 뒤에 넣어주는 거예요. 인수분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쪽으로. 뭐 밑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증명이 나와 있고요. 뭐 증명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2번, 다음 페이지 2번 드모르간의 법칙. 와,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얘는요. 진짜 많이 까먹는 게 이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제 확률과 통계를 배울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쌤 이거 A 차집합비를 이거 어떻게 바꿨더라요? 이거 A 교집합, B 여집합, 이거 방금 전에 요거 했던 거, 요거 하고 요 드모르간 법칙하고 제일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아예 아무 생각도 안 나기도 하고 그래요.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냐면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을 하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 들어가면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이렇게 바뀐다 라는 정리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고 A하고 B가 있어요. 그런데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여기죠. 여기 밖에. A 합집합 B를 제외할 거니까 여기 밖에예요. 자,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볼 건데 요거는 빨간색,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A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여기를 다 색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색칠하는 거야.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A 여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요. B의 여집합은 요 B, 요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색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 부분 이렇게 색칠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뭐야? 교집합이 교집합. 교집합이면 두 개 모두 색칠된 부분을 찾아야 돼요. 모두. 그러면 요 안에는 두 번은 색칠 안 됐네. 한 번만 색칠됐네. 그쵸? 그래서 요 안에는 지워주자. 요 안에를 이렇게 쏙 지워주면은 요 바깥 부분만 남죠. 이렇게 바깥 부분. 둘이 똑같네요. 얘도 바깥 부분, 얘도 바깥 부분. 그죠? 예. 그래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뒤집어진다 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3번만 해보고, 네, 요 정도만 할게요. 여기 다들 너무 힘들어해서. 3번 간단히 하시오. 간다. 준비됐어? 이것도 이 3번도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훨씬. 간다. 그다음에 가로가 있어요. 가로가 있어서 이걸 좀 어떻게 좀 먼저 해볼 건데, 이거 있죠, 이거. B 차집합 A. B 차집합 A는 눈에 보이면 B 교집합 A 여집합으로 일단 바꾸시는 거예요. 일단 바꾸시고요. 합집합 그대로 두고요. B 차집합 A 여집합이니까 B 교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거거든요. 근데 여집합이 여집합이면 그냥 A라 그랬죠. 여집합이 여집합이면 그냥 A야. 그러면 B의 교집합 B의 교집합이 똑같아요. 분배 법칙을 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B 교집합을 앞으로 빼서
A의 여집합을 넣어주고 A를 넣어주고 합집합을 그대로 넣어줄 거예요. 어? A가 아닌 애들하고 A가 맞는 애들 전부 다 모을 거래요. B 교집합 전체 집합. 그럼 B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이니까 B예요. B에서 B를 빼래요. 공집합. 여기는 분배 법칙 썼고요. 분배 법칙. 여기는 여집합의 성질 썼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훨씬 복잡해요. 여기 50번에 3번 있죠. 50번에 3번. 요거만 해보세요. 요거만 하고 적당히 마칠게요.